6년 동안 지구 전체가 불탔습니다. 8천만 명이 죽었으며 문명과 야만이 충돌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혼자 맞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죠. 수많은 영연방 국가들과 식민지들이 본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선과 이탈리아 전역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죠. 한편 추축국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동맹 조약에 서명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6년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 모두가 쉬운 승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련군은 처참하게 패배했고 결국 오히려 핀란드에게 평화 조약을 요청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굴욕적인 전쟁이었죠. 이후 소련은 더 작은 나라들을 상대로 영토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발트 3국을 합병하고 루마니아 북부까지 차지했습니다.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성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가 세계 무대에 나설 시간이라고요. 영국령 소말릴란드 정복은 순조로웠습니다. 이집트를 노렸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칠은 이탈리아를 유럽의 약한 복부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에서의 군사작전을 선호하기 시작했죠. 영국군을 그리스로 파견했습니다. 히틀러는 남쪽 전선이 불안했습니다. 이 측면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 여론은 참전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1940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는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을 유럽에 보내죽게 하지 않겠다고요.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을 유럽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처칠이 전쟁 참여를 요청했을 때 루즈벨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무기들을 제공했죠. 미국은 연합군의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서양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들이 수천 척의 연합군 보급선을 격침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 선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면 굶주림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유보트에 맞서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향상된 레이더 시스템, 장거리 항공기, 개선된 무장과 호송 전술까지 동원했습니다. 어느 회의 자리에서는 파이크리트라는 기묘한 재료가 제안됐습니다. 톱밥과 얼음을 섞으면 만들어진다고 했죠. 총을 꺼내 나무를 쏘니 부서졌습니다. 파이크리트를 쏘자 총알이 튕겨나와 회의실에 다른 사람을 맞췄다고 합니다. 결국 앨런 튜링과 암호 해독팀이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보트의 위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에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우리와 합류하든지 침공을 당하든지 선택하라고요. 불가리아는 추축국 편에 서기로 했고 유고슬라비아는 이를 거부해 침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공동 점령하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그리스에서 싸우기 위해 북아프리카에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이 롬멜의 기갑 사단이 영국군을 이집트로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대부분 호주군으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가 토브룩에서 8개월간 포위를 견뎠습니다. 독일군으로부터 전략적 항구 도시를 빼앗고 보급선을 차단했습니다.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이봐, 소련 좀 보라고. 그는 3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 침공 작전,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칠과 루즈벨트가 경고했지만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독일군은 놀라운 속도로 전진했습니다. 대규모 포위 작전으로 수많은 소련군이 포로가 됐습니다. 키예프에서 70만 명, 벤지마와 브랜스크에서도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레닌그라드는 900일간 포위당했습니다. 공격은 참혹했습니다. 러시아 정복은 처음부터 히틀러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 지역 민족들에 대한 그의 증오는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동부 전선은 그것을 견뎌낸 모든 사람들에게 잔혹한 경험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춥고 무시무시하게요. 히틀러는 소련군이 겨울 전에 항복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지휘관들이 물었습니다. 겨울 동안 참호를 파고 봄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히틀러는 거절했습니다. 계속 진격하라고 답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에게 겨울 장비와 의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이미 승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스탈린은 시베리아 전선에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싸울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받은 부대들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중국에서의 전쟁은 교착 상태였지만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들을 얻고 싶었습니다. 남쪽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미국과 영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식민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함대를 파괴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의 영국 식민지들도 공격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일본에 선전포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진주만 공격은 일본의 대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군 조선소나 연료 저장 탱크, 잠수함 기지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본격적인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괌과 길버트 제도, 웨이크 섬, 홍콩과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태국을 강제로 설득해 말레이시아를 통과했고 싱가포르도 포함됐습니다. 북보르네오와 동인도 제도, 뉴기니, 솔로몬 제도까지 차지했습니다. 이제 호주 북부와 인도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승리는 독일의 승리에 못지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전쟁이며 자신들이 승리할 운명이라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들의 거둔 승리는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 속도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진짜 힘이 그들을 따라잡을 겁니다. 겨울이 끝나고 히틀러는 동쪽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유로 가득한 그 지역을 정복하고 모든 석유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독일군은 거의 저항도 받지 않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히틀러는 너무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제6군은 소련의 주요 도시 스탈린그라드에 도달해 점령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맹렬하게 방어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진 곳입니다. 소련은 독일군의 진격을 5개월 동안 저지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에서 싸우며 귀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독일이 1년 전 침공을 시작했을 때 소련은 공장들을 동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공장들은 수많은 탱크와 항공기를 생산해 왔습니다. 소련군을 재건한 겁니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스탈린은 도시 주변에 새롭고 개선된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히틀러의 포위 전술과 비슷한 공격으로 제6군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지휘관들이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후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고 답했습니다. 제6군 전체가 함정에 빠져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한 소련군은 서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에게는 엄청난 승리였고 히틀러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자 연합군은 독일 도시들을 파괴적인 수준으로 폭격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이 롬메를 밀어냈습니다. 다시 밀려났다가 마침내 엘 알라메임에서 결정적인 전투 후 서쪽에서 미군과 영국군이 오면서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은 아프리카에서 쫓겨났습니다. 일본도 빠른 성공이 뒤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미 해군은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을 격침시켰습니다. 정말 많은 수가 침몰했습니다. 이 전투 한 번으로 일본 해군은 다시는 예전의 힘을 되찾지 못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추축국이 물러나면서 연합군은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칠은 여전히 남쪽에서 공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프랑스 북부에 대한 전면적인 상륙작전을 선호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 방식대로 해봅시다. 연합군은 시칠리아에 성공적으로 상륙했습니다. 전쟁이 본토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무솔리니는 갑자기 인기를 잃었습니다. 파시스트 대평의회에서 축출당하고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탈리아는 즉시 항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놀라지 않았고 남쪽으로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독일군은 북부의 이탈리아군을 신속하게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독일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적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연합군이 영국에 집결했습니다. 영국의 공장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초대 규모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쏟아냈습니다. 유럽이 겪어온 어떤 전쟁에서도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독일인들은 연합군의 침공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올지는 몰랐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의 신중한 계획 아래 오래 준비해온 대규모 상륙 작전이 막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발을 방해하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영국의 날씨였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사람이 좋은 날씨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6월 5일 밤 1000대 이상의 폭격기들이 이륙해 해안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낙하산 부대들이 다소 혼란스러운 작전에 투입되는 동안 파괴 공작과 방어 임무를 맡았습니다. 독일군 증원군이 해변에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해 주요 다리들을 점령했습니다. 이른 아침 폭풍이 왔습니다. 연합군 함선들이 독일 요새에 대량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상륙이 시작됐습니다. 유타와 오마하의 미군, 골드와 소드의 영국군, 그리고 주노의 캐나다군이 차례로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른 거대한 전투였습니다. 연합군은 해변을 확보했고 상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8월에 연합군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프랑스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해변에서 발견한 건 샴페인을 나눠주는 프랑스인들 뿐이었습니다. 파리가 해방됐고 독일군은 프랑스에서 쫓겨났으며 연합군이 벨기에로 진입했습니다. 극동에서는 연합군이 일본군을 버마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두 가지 공세를 펼쳤습니다. 남쪽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해방을 위한 공세를 지휘했고 니미츠 장군은 잔혹한 섬 점령 작전을 감독했습니다. 미군은 여기어 어려운 상륙 작전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작고 철저하게 방어된 섬들에서 일본 본토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면서요. 일본인들은 전투에서 죽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고 항복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끝까지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미국이 본토에 가까워질수록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1945년 2월 미군은 이오지마를 점령했습니다. 일본의 목조 도시들에 대한 집중적인 소위탄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건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암울해 보였고 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군대를 모아 아르덴을 통해 그들을 돌파시키려 했습니다. 독일에 남은 모든 전력과 자원을 사용해서 꽤 인상적인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벨기에 바스토뉴에 있던 일부 미군도 포위했습니다. 독일군은 포위된 미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다. 지휘관이 이걸 읽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들 같으니. 그리고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패튼 장군의 제3군이 남서쪽에서 포위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독일군은 밀려났습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 후 독일군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연합군이 양쪽에서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소련은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베를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히틀러는 벙커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이 함락되고 위대한 독일 제국에 대한 히틀러의 꿈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추축국 중 두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미국은 일본 본 침공 전 마지막 섬인 오키나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절망한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미국 선박들의 가미카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끔찍한 전투로 고통받았습니다. 2개월 후 그 섬은 결국 함락됐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본 본토까지 전면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당장 일본을 무릎 꿇게 할 방법을 쓸 것인지요. 10월에
뉴멕시코에서 최초의 성공적인 원자폭탄 실험이 이뤄졌고 파괴적인 무기가 사용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월 6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됐고 9일에는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도시들이 폐허가 됐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운명이었습니다. 연합군에게는 주요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 9월 천황은 일본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황이 더 이상 일본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였습니다. 6년 후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됐습니다. 1949년에 연합군 지역들이 서독으로 통합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첫 번째보다 더욱 끔찍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다른 두 이념을 가진 두 개의 거대한 초강대국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긴장은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가져올 겁니다. 매우 차가운 전쟁을요.